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공산당 전문기관지였던 프라다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트럼프 지지자들 때문에 2024년 정치적인 남북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흩어져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024년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내전을 유발하게 되며 조 바이든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원들은 국내 이란 갈등을 외부로 지금 발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며 그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생길 때는 외부의 이슈를 가지고 내부의 분열을 막고 있었던 고대 로마의 전형적인 정치적 수법이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스탠턴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탠턴 기자는 미 제국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 멸망을 멈추기 위하여 이들은 이렇게 선동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핑계가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 경우에는 좀 심한 핑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슨이 트위터 회사에 지금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가짜 계정이 약 20% 있어서 트위터 인수 과정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측에서는 5%라고 이야기를 하고 앨런 머스크는 20%가 넘어 30%가 가깝다고 지금 서로가 주장이 다른 가운데서 트위터 인수 과정이 불투명하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켄 팩슨 텍사스 법무부 장관은 텍사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비용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자와 가짜 사용자에 대한 트위터의 보고가 텍사스 기만적 거래 관행법에 따라 오도 또는 거짓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민사조사 요구라고 불리는 CID를 발행했습니다. CID는 트위터가 사용자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러한 수치가 트위터의 광고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위터는 팩스턴 장관의 요구를 6월 27일까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지난달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이후에 가짜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비난이 나온 직후에 이루어진 사건 수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1차 매매 거래 가격인 440억에서 몇십억 달러가 빠질지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집권한 지 18개월 동안에 미국의 평균 유가가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미 전국에 지금 5불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또 하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기요금이 무한대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도매 가격이 2021년 이후에 77%부터 233%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는 약 300% 가까이 올라 있으므로 평균 미국 중산층의 가계부의 계정에서 나가야 될 돈이 2021년 초에 비하여 약 2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의 가계 빈곤화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 바이든은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카린 장베이러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법을 발동한 이유에 대하여 팍스뉴스의 하이니 기자가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 답변만 하고 있으니 그 대답을 하이니의 특파원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회사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하며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전기요금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은 바로 조 바이든이 청정에너지만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 전력 생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의 전력 생산을 지금 중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해봤자 20%밖에 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가 19%고 석탄 에너지가 22%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천연가스가
약 38%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나무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버림으로써 이렇게 미국 전역에 전기요금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 지금 미국 국경도 매일매일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 타파출라에서 약 12,000명의 캐러밴 대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하여 도보로 출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약 200만 명의 불법 입국자가 생겼고 2022년 5월 말까지 벌써 1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에 대하여 전혀 무방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스티브 벤의 원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이 바로 조 바이든이 탄핵돼야 할 제일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러밴이라고 하여 불법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편대를 구성하고 미국 국경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매일매일 몇천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최근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세기에 와서 교황은 전임자가 사망한 이후에 후임 교황이 보통 뽑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토는 사망 이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85세가 된 프란시스코 교황이 베네딕토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명의 추기경 중 83명이 후임 교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프란시스코 교황은 교황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초에 빌 클린턴 대통령 특별 고문이었던 마크 미들턴이 59세의 나이로 자살 사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들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가슴에 산탄총을 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슴에 샷건을 맞은 사람이 목을 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농장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가슴에는 산탄총을 맞고 목에 매어 자살당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대한 많은 억측이 돌고 있는 가운데 미들턴의 가족들은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으므로 미들턴의 사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오는 6월 17일 그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빌 클린턴의 특별 고문이었던 그가 감옥에서 자살당한 소아성의 전문가인 제프리 앱스타인의 그 비밀스러운 섬에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관되었던 많은 빌 클린턴 보좌관과 또한 그 당시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자살을 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직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의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에 대하여 언제 다 밝혀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한편 소아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은 또 다른 소아성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디즈니 월드의 전 배우인 스토니 웨스터모어랜드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오늘 연방법원에 의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청교도가 세운 도덕적으로 반듯하였던 미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데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미국 환경국인 EPA에 전국적인 E15 연료 사용을 승인 신청함으로써 환경을 정화하고 가스 가격을 인하하여 평균적인 운전자 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부터는 에탄올이 첨가된 휘발유를 각 주유소에서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탄올이 첨가된 가솔린들은 약 10전 또는 20% 정도의 가격 인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이러한 가솔린 가격의 절감 뒤에는 바로 다른 비용 증가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탄올이 섞여 있는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의 수명이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에서의 매연이 증가하게 되므로 바이든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도 역행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법에 지금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탄올이 첨가된 가솔린을 사용하게 되면 연료 사용의 부작용으로 약 수천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에탄올을 사용한 차량은 주행거리가 4 내지 5%가 줄게 되므로 가솔린 가격 인하에 대한 장점이 주행거리 축소와 거의 맞먹어버리므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연료를 더 자주 채워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2년 이후에 출하된 차량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에탄올이 믹스된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험이라든가 워런티가 커버를 해주지 않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 에탄올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런티라고 불리우는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는 십전을 아끼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에탄올이 첨가된 휘발유를 판매한다고 하는 이 조 바이든의 행정정책,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디애나주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열받은 여자친구에 의하여 차량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가 여자친구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에어택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그의 바람피는 현장을 급습을 하였습니다. 마침 다른 여자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우자 식당에서는 세 사람을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분이 가시지 않은 여자친구는 자기 차량을 몰아 이 남자친구를 현장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더니 한을 품으니까 5, 6월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